Sterblichkeit. Weil man sich damit einfach, denke ich, in der Geschichte der Olympiade Terrible. Promener bien, on fait tout ensemble bien. Compromiso. 最荣耀的一切。 Мы приехали взять золотые медали. 저에게 올림픽 금메달은 어릴 적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노력할 땀하고요. 희열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또 내 자신에 대한 그 자긍심이고. 희로의 락이다. 손톱만큼의 행복이 가슴속에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목숨? 꿀맛? 한국 레슬링의 골든데이로 큰 기대를 모았던 지난 12일. 아테네 올림픽 챔피언 정지현 그리고 기대주 박은철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한명우 씨가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아끼는 후배 정지현이 4초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주심이 지금 저 심판 상대 경기를 운영을 선수에게 잘 못하고 1점을 있거든요. 줬죠. 1점을 줬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이렇게 되면 4초 동안에 어떻게 버텨야 될지. 1점을 줬습니까? 네. 그렇지. 경기 끝났습니다. 정지현 선수가 준결승.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을 모두 지켜보는 한명우 씨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아프다. 그 참담함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무지하게 오래갑니다. 아마 지금 박은철 선수와 정지현 선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선수를 앞으로 정신적인 장애도 올 수 있는 그렇게 후유증이 많아요. 저도 LA 올림픽에 실패하고 그 한 6개월간 잠을 못 잤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만큼 충격이 큽니다. 금메달의 꿈을 접는다고 후배들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금메달만 생각하며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후배들에게 한명우 씨는 차마 그 말을 해주지 못했다. 자신도 똑같은 금메달의 꿈 하나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15살 먹은 시골의 한 소년이 올림픽에서의 어떤 올림픽 운동 좋아하니까 거기서 금메달 따고 싶었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도전 정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금메달을 땀으로써 나의 소망도 이루어졌었고 거기에 따른 명예와 어떤 부가 함께 올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허무했어요. 너무 힘이 들었기. 한명우 씨는 은퇴 후 소속팀인 주택공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첫 근무진 평생 살아온 레슬링장이 아닌 철거민 시위 현장이었다. 근무하잖아요. 그럼 그만둬라. 사표나무를 갈 데가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돼. 그 근무 들어가요. 자, 근무 들어가면은 주택공사 같은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파트 관리소장 내지는 아파트 짓는데 현장, 그런데 과장이라든가 내가 과장 직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장 아니면 대리, 그걸 근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출근해야 되죠. 자, 출근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철거하는 분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데모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위에 분 부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신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으쌰으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막고 밀고 땡기고 할 때 그분들이 거기서 나를 알아보고 야 한명호 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 너 88년도에 금메달 딸 때 난 너 이마 깨졌을 때가 피 흘릴 때 나 울면서 박수 치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이걸 공사가 100개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럼 내가 때렸어. 당신 김영삼 정부 김영삼이한테 가서 얘기해라. 보상금 적다고. 나도 여기서 먹고 살자느냐. 나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나도 같은 서민 입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양반에 괜히 감정 없잖아요. 나는 내 본분이 주택공사의 용지 이 과장이니까 과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 보상이 적다고 해서 데모오는 분들인데 그때 내가 어떤 해를 느꼈어요. 저 사람들이 나 올림픽 금메달 딸 때 박수 치고 울어줬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여기서 막고 같이 싸우고 밀고 땡길 때 내가 해를 느끼죠. 아,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부분은 나 레이싱장으로 가야지. 코치 감독을 해야지. 근데 그 자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그 근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6개월은 그만둬야죠. 그만두라는 얘기죠. 아, 레이싱장님이 레이싱장 가서 애들을 지도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코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업무에 전혀 배우지도 않은 대한주택공사라는 소속 때문에 가서 내가 업무를 볼 때 얼마나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구조적으로 잘못됐잖아 이겁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잘못됐지만 어차피 내가 내 인생 선택해서 내가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걸 누굴 탓하겠냐 이거야. 최선을 다했던 레슬링 인생에 후회는 없다. 그러나 금메달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는다. 현실은 냉정하다. 땄을 때 시상대에서 울었습니다. 또 따기 전에 중량 빼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먹고 그 고뇌, 어려운 과정. 내 친구들 좋은 대학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했을 때 나는 테니스 선수에서 땀 흘리고 힘들어하고 지다치고 찢어지고 삐고 수술하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울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다. 메달을 땄으니까. 나보다 못 딴 사람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얼마나 후회가 많고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렇죠. 운동선수란 무식하다고 그러죠. 그 사람 무식하다. 내가 물어볼게요. 국회의원 된 양반들, 장관 아들들, 돈 번 양반들, 아들들 한번 운동선수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시골에서 나같이 올라와서 힘없고 먹을 거 없고 고생은 이런 사람들이 운동하지 않습니까? 왜? 한번 살아보려고, 이 사회에서 한번 딛고 일어서 보려고. 올림픽 금메달은 노력입니다. 정말 인내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력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서울올림픽 유도 영웅 김재혁.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평생 다시 오지 않겠다 맹세했던 한강변을 찾았다. 그곳엔 금메달리스트로 살아온 지난 20년. 영광과 처절한 추락의 기억이 묻어있다. 완숙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88년도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제가 은퇴 경기를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화려한 날이었죠. 화려한 날이었고 가슴 벅차고 눈물도 나고. 서울올림픽에서의 두 번째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시상식에 딱 올라와서 금메달을 받는 순간에 참 젊은 나이에 이제 다 됐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세상에 뛰어나가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화려한 지도자의 길을 걷던 김재엽 씨에게 지난 98년 갑작스런 시련이 닥쳤다. 유도계와의 갈등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패했다. 설상가상, 이혼까지 겹치면서 끝없는 좌절과 무력감이 밀려왔다. 방황하던 김재엽 씨는 바로 이곳 천호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동차 운전대를 꺾었다.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명예와 부를 다 잃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이 수상 스키장에서 바지선에서 반노숙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하고 애들이 보고 싶어서 소주를 먹고 이제 애들 보러 오다가 술김에 이제 그런 충동감이 생겨서 막상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의 그 차 앞에서 보이는 것이 두 아이의 얼굴이 막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천호대교에서 사고를 저질렀죠. 한 20, 30m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얼굴을 바닥에 묻고 끌려가면서 이제 얼굴에 파편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박혔어요. 얼굴에 이제 이렇게 87방울을 이제 꾸매고 또 무릎이 다쳐지고 팔이 다쳐지고 막 그랬는데 실제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많이 울었죠. 눈물이 슬퍼서 우는 것보다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분노 또는 그 대한민국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억울함 뭐 그런 것들이 막 밀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들었던 과정이었어요. 물론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때에 국위를 승낙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직장 하나 가질 수 없는 이 나라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우리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다못해 포장마차라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뭐 지게라도 져야 되는데 그 금메달 때문에 그 특히 금메달리스트가 포장마차를 할 수 없거든요. 남한테 더 손가락 쓰고 그거에 대한 그 정말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저 다 이렇게 사업적으로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금메달리스트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모르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또 메달리스트라는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남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또 많은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들도 이렇게 날려받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땐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다. 오직 금메달만 꿈꾸던 김재엽의 인생은 어쩌면 한국 스포츠의 모순, 그 축소판일지도 모른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바꿔줘야 되고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위해서 그냥 조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조졌으면 금메달을 땄다든지 은메달을 땄다든지 동메달을 땄으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젊은 청춘을 태릉송주전에서 빠따 맞아가면서 내 몸 살 다 깎여가면서 병 다 들어가면서 지금 운동선수들 투기 종목하는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저도 물론 그런 후유증이 오지만 자기는 나를 위해서 했지만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지금 투기 종목들이요. 뭐 유도뿐만 아니라 레슬링, 태권도, 복싱, 이런 이 비인기 종목들이 선수층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앞으로 한 3, 40년만 지나갔을 때는 앞으로 메달 나오지 않습니다. 선수가 없는데요. 내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데 누가 그거를 시키겠냐고.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경호학을 가르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김재엽 씨. 금메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다. 금메달 참 좋죠. 금메달이 김재엽을 바꿔놓기도 하고 또 금메달은 그림자 같죠. 왜 그림자면 그림자가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면 내 인생이 또 한 해가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림자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빙상의 불모지 부산의 한 허름한 스케이트장. 쇼트랙의 여왕 전희경은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스케이팅을 가르치고 있다. 자, 준비. 자, 이렇게 돌아서 출발해, 알았지? 이렇게 돌아서. 자, 출발. 자, 우리는 일로 오세요. 더 빨리. 넷, 다섯, 성준이 앞에 봐. 여섯, 일곱.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저희도 이제 선생님 처음 뵀으니까 금메달 따신 분이야 하면서 우리도 처음 봤어 하면서 이렇게 놀래하니까 에이 거짓말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하면서 선생님을 엄청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자기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일기장에도 우리 선생님은 전희경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그런 거 쓰고 하더라고요. 둘, 앞에 봐야지. 팔 안에 들어. 팔. 또. 팔 올리고. 나가자. 그래, 나가자. 빵. 한번 더 할 거예요. 더 탈 거지? 안 탈 거야? 한 바퀴 더 나가자.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양궁의 김순영과 함께 대한민국 역대 최다인 올림픽 4관왕 그리고 IOC 선수 분과위원. 화려함 뒤에 가려진 전희경의 도피는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전희경은 자신의 방황을 부정하지 않는다. 위에서는 부산을 내려간다 그랬을 때 네가 시집을 못 가더니 노처녀 시스테리도 아니고 지금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네 정신이 나갔구나 뭐 결국엔 막 이러면서 저 나름대로 복받은 인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금메달리스트로서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아니면 후배들이 상당히 이렇게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선배라고들 하는데요. 그런 전데도
불만이 많은데 저 말고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23살의 나이로 은퇴한 후 줄곧 자신에게 던져온 질문이다. 역대 최고 포상금 3억 5천만 원. 대한체육회 최고액인 월 100만 원의 연금. 그러나 몇 안 되는 코치 자리를 놓고 남자들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도 끝없는 파벌 싸움도 지긋지긋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사회 적응에 대한 논문까지 쓸 만큼 고민은 깊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꿈을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다. 자, 이 순간이 차라리 그냥 숨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예. 아니면은 뭐 오늘이 정말 끝나기는 하는 걸까? 내일이 정말 오기는 오는 걸까? 제 꿈은 이제 소아과 의사였어요. 그런 점에서 소아과 의사였는데 다행히 이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제가 건강한 삶을 살았고, 네. 그리고 또 미소가로 태어났지만 되게 튼튼하고 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는 거에 상당히 감사를 해야 되죠.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경기를 이제 시합을 이제 다니잖아요. 너 직업이 뭐야? 전 당연히 운동선수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뭐 생뚱맞게 무슨 변호사인 애들도 있고요, 의사인 애들도 있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 전문 직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도대체 운동을 하면 운동선수로서 끝나야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런 장래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거든요. 그래서 전희경 선수 마지막 작은 양양. 자, 전희경 선수 그렇습니다. 전희경 네! 또다시 금메달. 전희경 금메달. 네. 전희경 사실은 금메달을 따면 배도 안 고플 것 같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할 것 같지 않고 정말 마냥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따기 전부터 막연히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따고 나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때 되면 배고프고, 네, 졸리고, 네, 그건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 뿌듯함, 그게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이 스포츠계만큼은 너무 변화가 더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림픽의 영웅들은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시사기획3은 연세대 스포츠 레저학과에 의뢰해 국내 최초로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11명의 금메달리스트 중 84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일부 현역 선수와 지도자들은 베이징 올림픽 준비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전체 금메달리스트의 64%가 선수나 지도자 또는 협회 행정 등 스포츠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역 선수를 제외하면 스포츠계에서 살아갈 확률은 절반 정도인 55%로 줄어든다. 세부 직업을 분류해보면 금메달리스트조차도 지도자로 남을 가능성은 불과 32%. 대부분 일반인과 다름없이 살아간다. 그중 여자 은퇴 선수는 지도자가 불과 19%다.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 61%에 달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응답도 50% 가까이 이른다. 손님이 오셔갖고 급하게 제가 숙소 부탁을 드렸었어요. 야, 정말 단칼에 걱정하지 말라고 잡아주세요. 자, 스탠바이. 네. 제가 마늘을 생각했어요. 마늘을. 생마늘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쫙 올라가면 딱 붙어서 마스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잖아요. 네. 제일 싫어하는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씨는 방송과 사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금메달 경력을 살려 서울의 한 대학가에 요즘 인기 있는 복싱 다이어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또 다른 체육관도 열 만큼 성업 중이다. 링 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러나 어딘지 진짜 복싱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체육관을 하다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또 뛰어난 선수들도 오고 하지만은 이쪽에는 또 아무래도 대학가고 공부를 또 잘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한테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운동을 꼭 권하지는 못하겠어요. 어쩔 때는 마음이 짠할 때도 많죠. 하지만은 정말 이 선수한테 하면은 챔피언이 되고 이 선수가 정말 나가서 챔피언도 할 수 있는 선수면서도 못 권하는 이런 이 관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학교를 안 보내고 엘리트 체육에만 힘을 쓰려면은 아예 큰 돈을 주든가. 그러지 못할 바에는 학교도 보내야죠. 그 선수가 사회에 나와서 잘해볼 수 있게끔. 꼭 금메달에 연연하지 말고. LA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영주는 대학 교수로 21년째 강단에 서고 있다. 하 교수는 틈만 나면 한국 스포츠와 올림픽의 모순점을 강조한다. 여전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운동선수 출신 교수에 대한 사회적 차별. 최근엔 스포츠 개혁을 외치며 정계 진출을 시도하다 또 다른 상처를 받았다. 유권자들하고 만나고 유세 운동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느꼈을 때 제일 좀 참담한 게 돌아서서 뒤에 들리잖아요. 딱 아싸하고 돌아서면 어떤 사람들은 막 하영주 그 유도 선수 아이가 뭐 운동이나 하지. 그래서 이게 참 정말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구나. 국민들 바라보는 시각이 체육에 대한 시각이 이 정도다. 막 올림픽이나 4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막 열강하고 그걸로서 끝나는 거. 여기서 이기면은 다시 한국 지금 의료 요원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앓이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신앙처럼 받들고 신앙처럼 생각했던 종교처럼 생각했던 이 내가 유도가 바라보는 인식이 그동안 고생했던 게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참 허탈감을 참 크게 느꼈고 또 심지어 또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우리가 특수부대 요원들을 키울 때 그 비상사태 일어날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적지에 투입을 시켜서 그걸로서 죽어가는 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또는 우리 체육 정책이 또 특수부대 요원 키워서 한 번 쌈 싸먹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밖에 국가가 시스템을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줬구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됐죠.
입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베이징에서 금메달 9개로 종합 8위에 올랐다. 64년 도쿄올림픽 3위에 오른 후 한동안 부진했던 일본은 최근 다시 스포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탄한 생활체육 저변을 바탕으로 한 두터운 선수층이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버팀목이다. 일본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한국인 박주봉이다. 박 감독은 스파르타식 한국 스포츠에선 효율성, 사회생활과 선수생활을 병행하는 일본 스포츠에선 안정성이란 장점을 주목한다. 오전에는 전체적으로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회사 유니폼 입고 근무하고 오후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오후 그 대신에 이제 훈련 시간을 좀 길게 잡아가지고 오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물론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그런 뭐 직업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는 그런 건 없죠. 아무래도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인데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3년 반 있으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해왔거든요. 일본 배드민턴은 우리나라의 패에 메달 획득엔 실패했지만 세계 최강 중국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박 감독은 한국 스포츠도 이젠 변화를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자, 지금 똑같은 코스로 셔틀이 3개나 나갔습니다. 생활체육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엘리트를 그전에 해왔던 그런 그 우리나라의 국위선양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려면 양쪽을 같이 해야 되는데 결국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행착오잖아요. 시행착오는 결국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란 눈의 호주 양궁 대표팀을 지도하는 검은 머리의 감독은 시드니 금메달리스트 오교문이다. 호주는 베이징 금메달 14개로 종합 6위에 오른 스포츠 강국이다. 호주팀을 맡은 오 감독은 한때 선수들의 인권과 장래를 철저히 중시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다. 한 1년 지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수들을 선발할 기회가 됐어요. 선발할 기회가 됐는데 전 처음에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선수를 제가 좋아서 그러면 가능성 있는 선수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당연히 데리고 오는 줄 알았어요. 선수가 제출해야 되는 게 스쿨 리포트라고 그러거든요. 한 2년간의 학교의 성적, 그 학교 성적에 있어가지고 모든 평가를 했을 때 6점 이상 넘어야 선수를 제가 편하게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 일례로 만약에 수업 2과목을 미스했다 그러면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스터디오라고 해가지고 과외 시간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저도 선수를 보내줘야 돼요. 그건 안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못하더라도 거길 보내줘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선수 시합에가 비행기 타서 피곤한데 시험 때문에 매니저 한 명이 옆에서 감독하고 선수는 시험 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학생 선수들이 딱 오잖아요. 학생 선수들 제가 트레이닝 캠프 가면 트레이닝 캠프 어디일까 다른 나라로 트레이닝 캠프를 가게 되면 학생 선수가 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AIS에는 교사 한 명을 제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럼 교사는 가서 매일 저녁 1시간이나 2시간씩 공부를 가르쳐요. 수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역사는 뭐냐면 트레이닝 캠프를 갔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해요. 그 나라에 대한 거, 그 나라의 언어, 간단한 인사말 뭐 그런 거부터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한 몇 군데만 트레이닝 캠프를 다녀오면 해박해요. 어디 나라는 언제부터 언제 뭐뭐뭐 언제부터 언제 뭐뭐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승입니다. 금메달입니다. 한국 남자 단체전 12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오교문, 장용호, 김천태 금메달입니다.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983년부터 2001년까지 활만 쐈습니다. 엘리트가 최고인 줄 알고 쐈어요. 진짜로. 그 최고가 됐습니다. 전 행운하죠. 성공했으니까. 제가 목표한 거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바꿔봤을 때 내가 중간에서
만약에 포기가 됐었으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암담하더라고요. 진짜로 까매요. 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베이징의 한 식당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모였다. 선수로서의 경험과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삶, 그리고 한국 스포츠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공통적인 코드는 변화의 필요성이었다. 이젠 한국 스포츠도 선수의 인권과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은퇴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식탁 문화가. 네, 이게 집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김치찌개 아침에 먹었던 거 점심 먹을 수 있거든요. 선천에서는 그거 없어요. 항상 바뀌니까. 그냥 금메달 따는 하나의 그런 무슨 기계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비춰지는 거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북한 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지하철 딱 탔는데 날 딱 쳐다보더니 아니 나라에서 차 나오는데 왜 지하철을 타고 다니세요? 나라에서 차가 나오고. 정말 교육이 개선이 된다면 저희가 정말 동메달을 따고도 정말 내가 원 없이 게임을 했다면 시상대에 올라와서 웃을 수 있지 않나. 이제 체육 특기자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왜? 내가 이 운동을 해서 내가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국가대표가 돼야 되니까. 전체 금메달리스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응답자의 83%가 현재 한국 스포츠는 훈련과 교육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답했다. 반면 은퇴 후 일반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96%다.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은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시 96%의 선수들이 은퇴 후 단지 연금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선수 육성 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였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영웅들, 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이젠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수영선수 장희진이 태릉 선수촌에 복귀했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주장하며 스스로 선수촌을 떠난 뒤 8년 만이다. 학업을 위해 태릉 선수촌 촌내 훈련을 요구하다 올림픽 출전권이 박탈당한 전 수영 국가대표 장희진 선수의 파문이 수영계는 물론 체육계와 교육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희진이 다시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다. 뭐 잘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은가 저번에보다? 그렇죠? 여기가 제가 여기 온 지 8년 됐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좀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4년 장학생으로 있으면서 올림픽 선발전까지 통과한 장희진은 대표팀 선후배들에겐 큰 관심의 대상이다. (8월 13일) 장희진은 자유형 50m 출발대에 섰다. 8번 레인이다. 한국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표정은 어둡지 않다. 올림픽에 왔던 목적은 다 달성했는지? 네, 다 했어요. 최고 기록 나오는 건데 다 최고 기록 나왔으니까 기분 좋아요. 네. 금메달은 안 따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아, 원래 금메달을 보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저는 좋아요. 네. 법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장희진. 한국 스포츠의 개혁을 꿈꾼다.
뭐 물론 제가 오늘 금메달을 땄으면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줬을 것 같은데 그걸로 제가 나머지 남은 60년을 살기는 어렵죠.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러스쿨을 갈 목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 박혜환 선수처럼 이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런 선수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인생의 금메달일 것 같아요. 그게.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See, I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Sometimes silence can seem so loud. There are miracles in life I must achieve. But first I know it starts inside of me. Oh, if I can see it, then I can be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